폭력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 양주에서는 베트남 국적의 부인을 살해하고 암매장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이주 여성들이 겪는 피해와 또 이 대책에 대해서 오늘 들어보겠습니다. 다문화 전문가시죠.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정지훈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베트남 국적의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뒤 암매장한 이런 엽기적인 사건, 원인은 밝혀졌습니까? 네, 일단 한 빌라 4층에서 A씨가 흉기로 수차례 찔러서 숨지게 한 시신을 싣고 이동을 해서 유기했다라는 이유가 되기는 않는 거지만 네. 평소 가정 불화가 많았던 상황이고 아내가 짐을 싸서 경기 이천시로 일하러 떠날 때 말다툼이 있는 당시에 홧김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인 것 같습니다. 네. 이 가족 간의 갈등 때문에 일어났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특히 다문화 여성들, 이주 여성들 가운데서 이런 남편의 폭력 때문에 굉장히 시달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면서요. 네, 사실은 결혼 이민자란 체류 자격을 불문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데 네. 사실 지금 현 글로벌 이민 다문화 이주민 공존 시대에 이런 이주 여성을 상대로 폭언, 폭행, 살인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우리가 거슬러서 올라가 보면 사실상 2010년도에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베트남으로 가서 여자와 결혼을 해서 베트남 여성과 결혼을 해서 도로 입국을 하고 난 이후에 남편이 때리기 시작함으로 인해서 우리도 어떤 이주 여성 긴급 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거기서 한 달 정도 보호기간인 쉼터에서 쉬고 있으면 남편이 찾아와서 또 부인을 데리고 가고 또 그렇게 하는 와중에 또 여성은 계속 맞고 이러다가 아이는 가지게 되고 또 이혼은 계속 하고 싶지만 하지를 못하고 이런 상습적인 구타가 계속되는 와중에 아이가 보는 앞에서 이런 살인 행위까지 일어나는 이게 계속 반복적입니다. 네. 사실 이런 어떤 대책들을 위해서 이주 여성은 배우자의 폭언도 문제지만 네. 시부모와 갈등이라든지 의사소통이 결여되어 있다든지 아니면은 경제적 문제의 역할 분담이나 가사 분담 전담이 전혀 안 되고 자녀 양육 문제 또 본국 가족에 대한 지원 욕구에 대한 거. 한국 사회에서 어떤 유무형의 피해야 어려움을 너무너무 많이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남편의 절대적인 도움과 배려가 없으면 네. 이런 걸 다 혼자서 개척해야 돼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극단적으로는 자살을 한다든지 가출을 한다든지 본국으로 귀국하는 등 이런 쪽으로 문제 해결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방안은 근본적인 문제가 네네. 결혼 피해 방지를 위해서 정부 대책으로는 아직 한계가 많습니다. 그리고 네. 이런 사태들이 계속 반복적이다 보니까 결혼 과정이 파탄이 되고 가정 해체가 계속 반복되는 실정이고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정보와 그리고 교육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외국의 여성을 받아들이는 어떤 다문화라는 거를 접하게 된 국민의 필수적인 교육이 부재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총체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교수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것 자체가 결국은 네. 이 다문화 시스템, 다문화 사회라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우리나라만의 상황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하기 때문에 네. 효율적으로 이 외국인과 또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공생하는 그런 그 시스템, 문화, 인식들이 함께 공유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되는데 먼저 그렇다면 교수님 실제로 이렇게 이 결혼 이주 여성들이 가정 폭력을 겪는 그런 구체적인 비율이나 그다음에 폭력의 형태들이 좀 분석이 된 자료가 있습니까? 예, 일단은 저희가 외국인 정책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쪽이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국제 이민자가 한국에 귀국을 하게 되면 2년간 체류를 한 뒤에는 국적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적을 취득하는 조건에서 기본 재산을 보유한다든지 기본 소양 등 요건들을 검증을 받아서 대부분 결혼을 하게 되는 남편분의 재산을 입증 자료를 제출해서 취득까지 가는 게 현상입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보고 있는 피해 사례는
상당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7년 7월 8월에 조사한 자료만 해도 네네. 가족폭력 실태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일비재하게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로 나오고 어떤 방식으로 있습니다. 나타나고 있나요? 이런 폭력들이 예, 구타가 예. 예, 가정폭력 실태를 대충 보면 결혼 이전에 경험했다라고 나타나는 경우가 이주 여성한테서 42.1% 정도, 그 다음에 가족으로서 심한 욕설을 당했다라든지 네. 아니면은 한국식 생활 방식을 계속 부인한테 강요한다든지 아니면 폭력적인 위협을 토로함으로 인해서 계속 위화감을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남편들이 연세가 50이 정도 되면 부인이 20세나 30세 정도 되시는 분들을 국제결혼으로 많이 초기에는 결혼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성행위를 강요당한다든지 성적 학대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해소가 안 될 때는 또 흉기로 위협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형태로 계속 네. 저희가 가정폭력 실태 조사 실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부터 학계에서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그다음에 폭력의 형태도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네. 지금 외국에서 이주 여성들은 이런 폭력들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조언을 받거나 그다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굉장히 열악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네.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관, 단체는 네. 없습니까? 있습니다. 사실 중개업소의 행태에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요. 네. 혼인 당사자 간에 충분히 교제를 통해서 혼인신고 절차가 이루어지는 숙려기간도 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결혼 절차 진행 과정에서도 배우자의 재산, 직업 이런 외연적인 조건 이외에 배우자의 성품이나 성격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장치가 마련이 된다 그러면 사실상 이런 가정폭력 문제가 발달했을 때 경찰서 우리가 보통 112 폭력 신고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누리 콜센터라고 해서 가정 내에 폭력 상담이나 성폭력 상담하는 곳도 많고요. 네. 각 17개 지자체에 관련된 민간단체나 중앙단체나 여성긴급지원센터라는 상담을 받아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너무 심각할 경우에는 전국에 쉼터라는 곳이 있어서 또 일시적으로 피신해 있는 곳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정보의 부재입니다. 말하자면 한국 결혼 이민자들이 한국 생활 적응 과정에서 느끼는 이런 문화적 차이라든지 네네. 아니면은 의사소통에서 해결해주기 위한 운영이 되고 있는 이민자 사회 통합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의무적이기는 하지만 단절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부 결혼 이민자들이 단절된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의무적인 교육은 네. 이루어지게 해줘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저희의 생각들입니다. 결국은 이주 여성들이 한국에서 사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본인들의 권리를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에 대한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금 이 여성 체류자들인 남편의 영향력 하에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가 이 대한민국 국적도 얻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동적인 지위와 환경도 이런 여성들의 어떤 폭력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예, 사실입니다. 사실상 2011년도에 저희가 12월 정도에 결혼 이주 여성 체류기간 연장이나 영주 신청 시 한국 배우자의 신용보정 제도는 사실 폐지했고요. 네. 기화 시에도 신용보정 제출 서류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네. 하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입국, 출국, 체류를 관할하고 있는 외국인의 행정정부가 출입국 외국인 정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모든 결혼 이민자는 F6라는 사증 비자를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경우에는 신원보증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한국인 배우자에게 결혼에 따른 책임의식을 제고하고자 이주 여성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안정된 국내 정착을 유도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혼 이민자가 한국인과 이혼했다거나 또 아니면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도 네. 혼인 관계가 단절되었어도 본인에게 말하자면 국제결혼 여성에게 지책 사유가 없는 한 네네. 자유 유무와
관계없이 체류기간 연장이나 영주, 지화 신청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그런 기능을 좀 더 확대시키고 그다음에 남편과의 그 영향력, 남편의 영향력에서 좀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들도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은 이제 법률적인 그런 보완도 좀 많이 네. 필요해 보일 것 같고요. 가장 네. 중요한 것은 결국 현재 이 한국 내에서 피해를 당하면서 여러 가지 폭력에 시달리는 이주 여성들이 있다라는 것, 바로 그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런 네, 부분들을 맞습니다. 줄여나가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좀 거시적으로 또 미시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일단은 정보의 부재이고요. 일단은 저희가 받아들이는 자세부터 내국인 국민부터 사실 외국인 정책을 전체 담당하는 부처가 20개가 있지만 너무 반복적이고 난립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또한 각 조항부처와 중앙부처와 민간단체들이 협업을 해서 이렇게 다문화 가족 지원 협의회 같은 네. 이런 한 구청의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돼서 의원도 포함이 되시고 경찰서도 포함이 되고 교육지원청도 포함이 되고 노동청도 포함이 되고 출입국 외국인청도 포함이 되고 다문화 공동체 도서관 청소년 상담센터 가족폭력 상담소 다문화 지원센터 또 거기에 대표되는 다문화 가족 대표 또 이런 것들이 하나가 융합이 될 수 있는 협약체가 네. 어떤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보다는 각 지자체별로 이런 것들을 서로 유기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하소연을 하고 어떻게 네. 해줘야 된다. 네. 이런 거를 잘 결성해 줄 수 있는 사회가 조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지금까지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정지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아침도 영하로 기온이 내려간 곳이 많습니다. 서울 영하 2도, 철원은 영하